호전반응 북콘서트 61번째 골다공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호전반응책 104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 신생아 때는 300여 개의 뼈가 있는데 성인이 되면서 융합되어 대략 206개의 뼈를 유지하고 있죠. 뼈에는 가장 중요한 칼슘이 필요합니다. 전체 칼슘의 99%가 뼈를 위해 사용되며 유일하게 직립보행을 할 수 있도록 지탱해 줍니다. 생명체 중에서 걸어다니는 직립보행을 하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기어다니거나 네 발로 걷지요. 실제로 그러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축이나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들이 눈에는요. 우리가 거꾸로 다닌대요. 우리는 땅을 밟고 걸어 다니고 있는데 그들 동물들은요. 사람이 발이 하늘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땅으로. 그러니까는 기이하고도 두려운 존재로 본대요. 우리를요. 제가 동물이 아니라서 그거를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골다공증 역시 여성에게서 대부분 나타나는 증상이죠. 골다공증은 여성 호르몬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발생되면 여성분들이 많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호르몬들이 뼈에 필수인 칼슘을 흡착시켜 주기 때문이다. 칼슘제를 섭취해서 뼈의 골다공증 예방을 하고 골밀도를 강하게 해주는데 그때의 필수로 들어가는 것이 에스트로겐입니다. 뼈는 우리의 혈액을 만들고 면역과 세포를 만들어낸다. 골수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골밀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모든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뼈가 약해 있다라고 한다면은 혈액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고 면역도 건강하지 못하고 세포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뼈가 없으면요 함몰되죠. 피부가 윤택하고 건강한 것은요 빛나고 윤기가 있는 것은 그 안에 뼈가 받치고 있기 때문이죠.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초공사를 합니다. 기초공사 없이 땅 위에다가 건물을 졌어. 10층짜리를 바람만 불어도요. 아마 건물 무너질 겁니다. 그 건물을 지탱해 주는 것이 강한 기초죠. 마찬가지로 뼈대가 강하면 뼈를 기초로 삼아가지고 그 위에 세포가 더 씌워져서 살이 되는 거죠. 또 요즘에 피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피부가 좋아진 것이 아니고 뼈가 좋아진 거예요. 골수를 윤택하게 하게 되면요. 내 건강이 회복되고 좋아지는 거죠. 가임기 여성은 꾸준한 운동과 함께 하루 30분 정도의 햇빛을 쬐어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만들어 칼슘의 흡수를 돕게 해야 하고 폐경기 여성은 대체 호르몬 식품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다. 칼슘 흡수에 필요한 성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칼슘이 대사를 하려면 칼슘과 인의 비율이 이렇게 1대1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이 1, 요 세 가지가요. 이 비율이 맞아야지만 칼슘 대사가 되는 겁니다. 칼슘은 골밀도, 신경 안정, 혈청 칼슘 이온 등의 아주 핵심적인 거고 칼슘 하나가 우리 몸에서는요. 120여 가지 이상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는 골격과 치아, 세포막, DNA, 핵산에 중요하죠.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도 핵심으로 들어가는 게 인이에요. 마그네슘은요, 골격, 치아, 통증 및 만성 피로에 매우 좋은 성분들이죠. 이 세 가지의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는 칼슘이 인보다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칼슘이 가장 많은 무기질이에요. 그 다음에 인이고 대사를 할 때는요 서로가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것은 근육이죠. 43%를 차지합니다. 근육이 소실하게 되면 내 몸에
상당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근육이 건강하려면 뼈가 필요한 겁니다. 이 근육을 우리는 골격근이라고 합니다. 뼈에 붙어 있는 근육. 그래서 뼈가 약하면요, 근육이 약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근육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류신이나 여러 가지 아미노산 제제들,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정작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뼈예요. 뼈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이 근육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건물을 짓는데 새로운 철근에다가 새로운 시멘트, 새로운 자갈 이런 걸로 버무려 가지고 건물을 짓죠. 그런데 뼈대가 약한 거죠. 철근도 녹슬고 안 좋아. 여기다가 아무리 좋은 걸 발라봐야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근육을 건강을 위해서는요. 뼈, 골수가 정말로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칼슘의 흡착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에스트로겐은 가임기 여성들한테 나오는 거죠. 폐경기가 됐어. 그러면은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칼슘의 흡착이 안 되고 뼈에서 칼슘이 더 많이 방출하게 될 거예요. 칼슘이 하는 역할 중에 신경 안정이라고 있죠. 폐경기가 되게 되면 에스트로겐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신경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온다 이거죠. 우울증에 있는 분들, 자폐, 신경 안정이 안 된 이러한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칼슘의 부족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 우유, 멸치, 사골국 이런 걸 먹는데 이 칼슘들은 내 몸에서 사용이 안 되는 칼슘들이에요. 일용성 칼슘들이 내 몸에서 사용이 안 되게 되면 지질과 만나고 당과 만나가지고 혈전을 만든다든지 혈행순환을 억제시켜요. 더 안 좋은 거예요. 이 칼슘은요, 유기칼슘으로 식물에서 얻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물론 칼슘이 부족했을 때는 안 좋은 칼슘을 섭취해도 생명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겠지만 생명 유지를 하면서 내 몸에 부작용도 함께 따른다 이겁니다. 뼈가 강해지려면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요, 햇빛을 쐬야 됩니다. 비타민 D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이 비타민으로 바뀌어서 뼈에 사용되는데 비타민 D가 그냥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내 몸 안에서 비타민 D3로 전환돼야 돼요. 요때에 작용하는 것이 효소들이죠. 그리고 이 칼슘의 99%는 뼈에 있고요. 혈액에는 1%만 있습니다. 산성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뼈에서 중화시키기 위해 칼슘이 빠져나오죠. 살아가면서 산성 음식 한두 번 먹는 거 가지고는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산성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내 몸 안에 들어와서는 알칼리성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많아요. 오렌지는 대표적인 산성 식품이에요. 그런데 내 몸에 들어오면은 정화시켜주는 알칼리 작용으로 바뀐다 이겁니다. 쌀은요, 대표적인 산성이에요. pH를 쟀을 때에 산도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뜻입니다. 식초 보세요. pH가 얼마예요? 1이에요. 내 몸 안에서는 알칼리화로 전환된다고요. 그래서 식초를 산성식품이지만 이 알칼리 식품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밥이 산성인데 우리는 매일 한 끼 이상의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다 암 걸립니까? 아니라 이거죠. 이것이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 대사를 할 때는 산성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대사가 맞춰진다면은요, 내 몸이 알칼리화로 전환되는데 이 산성이 알칼리화로 전환될 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물이에요. 물은 pH가 약 7.34 정도 나오죠. 약 알칼리로 기울어 있단 말이죠. 내 몸에 물이 가장 많잖아요. 거의 60에서 70%가 물인데 내 몸에서 발생되는 대사를 통해 가지고 산성 물질이 만들어질 때에 중화시키는 역할이 물이고 또 하나는 칼슘입니다. 골다공증이 가장 심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낙농 국가인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입니다. 그들은 우유를 즐겨 마시고 치즈를 먹어요. 그 나라에 있는 치즈는요, 정말로 맛있죠. 그러면 우유와 치즈 안에는 그렇게 많은 칼슘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고혈당증 세계 1위일까? 그리고 유방암 비율도요, 그 나라가 제일 많아요. 그 이상하잖아, 그렇죠? 우유를 그렇게 많이 먹고 있는 낙농 국가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이론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뼈에는 역시 무기질이 최고입니다. 대사를 할 때는 칼슘과 인이 1대1이지만 실제적으로 뼈의 안에 들어가 있는 무기질의 함량을 보면요. 인이 더 많아요. 두 번째가 칼슘이에요. 칼슘의 99%가 뼈에 기인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함량을 보면은 인이 더 많습니다. 칼슘이 뼈에 딱딱딱딱 붙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꽁꽁꽁 싸매는 것이 인이에요. 나머지 35%는요. 유기질인데요. 그중에 80%가 뭐예요? 콜라겐입니다. 뼈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리스토레이트를 섭취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뷰티를 섭취해야 합니다. 이 내용 때문에 리스토레이트하고 뷰티하고 혼합해서 먹으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이렇게 대사를 하게 되면 찌꺼기가 나온단 말이죠. 대사에 촉진시키기 위해서 비타민 C가 필요한 거예요. 비타민 E도 필요하고 항산화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제일 수치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뼈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뼈는 조골세포가 있고 파골세포가 있습니다. 파골은요. 얘네들은 오래 썼으니까는 요것들은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수명이 다한 거죠. 그리고 새로운 뼈가 유입이 되는 겁니다. 아스팔트 깔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갈라지고 파헤쳐지고 그러면 도로 포장을 다시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모든 기능을 다 하고 수명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료를 가지고 이렇게 위에다가 더 씌우는 거예요. 탄탄하게. 그러면은 이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원료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원료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 원료가 최상의 원료야. 그러면 뼈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어떠한 원료를 넣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나한테 달려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뼈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트로겐은요, 가임기 여성한테 나오는 거죠. 폐경이 진행되기 전 15세부터 55세까지 에스트로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에스트로겐은 여성을 더욱더 여성스럽게 만드는 거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호르몬에 의해서 수염도 나오고 남성화 되는 거죠. 이 에스트로겐이 뼈 건강과 신경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가지고 성장기까지는 24살, 여성분들은 22살이죠. 요때에 이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요. 아이가 정말로 건강하게 태어날 겁니다. 최상으로. 하지만 지금은 결혼을 언제 하냐면요. 30이 넘어가서 이때 한다고요. 이때 넘어가서 결혼을 하니까는 세포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점점.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고 선천적으로 질병을 안고 태어나는 것이죠. 내 몸속에 있는 콜라겐 농도가 지금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여성분들은 특히나 22살 기점을 해가지고 몸 안에 에스트로겐 농도가 떨어집니다. 에스트로겐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요.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피부예요. 그때부터는 뭐 한다고요? 늙어가는 겁니다. 어디로? 사망 쪽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22살이 안 된 여성분과 24살이 안 된 남성분들은요. 지금 아직은 세포가 분화되고 있고 증식되고 있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99%의 분들은 뭐라고요? 지금 소멸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소멸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 소멸을 가파르게 소멸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늦게 소멸시킬 것인지 이것은 내가 어떠한 영양을 넣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에스트로겐의 호르몬은요, 결정체가 굉장히 날카로워. 근데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꽃이 피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뻐요. 이 여성분들이 아마 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를 먹게 되면 좀 어떻게 됩니까? 좀 날카로워져. 남성분들은요, 나이를 먹게 되면요, 온화해져. 젊었을 때는 막 하더라도 나중에는 나이 먹으면요, 와이프한테 기를 못 쓰는 거죠. 왜?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니까. 에스트로겐은요, 발정 호르몬입니다. 생리, 임신, 여기에 관계되어 있고요. 특히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여성스럽게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궁이나 비뇨기, 유방, 피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연스럽게 탄성도를 갖게 되죠. 프로게스테론은요, 임신된 다음에 출산에 관련된 겁니다. 수정된 난자를 자궁에 착상시키고 보호하면서 임신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프로게스테론입니다. 이것들은요, 뇌의 영향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임신 전이나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는다? 그러면 정상적인 출산이 안 돼요. 또 된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정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몸을 보호해야 돼. 누구를? 생명을. 뇌하수체 전엽에서 두 개 호르몬이 나옵니다. 하나는 에스트로겐을 분비시키는 FSH 호르몬이죠.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LH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겁니다. 에스트로겐의 3대 기능이 있습니다. 지방을 이동시켜요. 에스트로겐이 나오는 가임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좀만 몸 관리하면 S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폐경이 오잖아요. 그것도 조기 폐경이 왔다? 그러면은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지방이 굳어버려요.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피부로 나오는 게 뭐예요? 셀룰라이트예요. 또 하나는요, 칼슘에 흡착을 합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가임기 여성의 뼈입니다. 뼈가 단단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통뼈라고 하더라도 뼈 안에는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간이 없으면요, 작은 충격에 부러집니다. 이렇게 공간이 있다는 얘기는 흡수시키기 위해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뼈가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 뼈 안에, 이 빈 공간에 뭐가 있다고요? 기름이 차 있다. 이렇게 노랗게 침착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옆에 폐경기 여성 볼까요? 가임기 여성에 비해서 매우 낡아 있고 공간이 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약해 있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안면 홍조가 발생돼요. 칼슘이 뼈에 가 있어야 되는데 칼슘이 어디가 있냐면요. 혈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이 굳어져 버려요. 우울증이 발생돼요. 이러한 분들은요. 암에 걸려요. 그래서 암 걸린 분들 보면요. 뼈가 굉장히 약해 있어요. 아주 약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뼈 검사를 해가지고 골밑돌을 검사해가지고 행하는 행위를 보면 몸에 흡수가 안 되는 칼슘제를 먹는다고요. 전문의들이 칼슘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칼슘을요 처방해요. 먹긴 먹어요. 그런데 이것은 뼈에 칼슘이 흡착돼가지고 뼈를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 그런 약이 아닙니다. 칼슘 대사를 하기 위해서 약이 처방되는 거예요. 무기칼슘은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유기칼슘이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기칼슘을 유기화시키는 것, 이렇게 전환시키는 이것이 누가 하느냐? 미생물이 하는 겁니다. 얘가 무기칼슘을 먹고요. 유기화시키는데 유기라고 하는 것은 탄소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유기는요. 나중에는 탄소에 의해서 썩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에 들어와서 사용되는 것은 유기칼슘인데 인체에 좋은 것은 지금 먹고 있는 리스토레이트 안에 있는 해조류에서 추출한 칼슘이에요. 일반 칼슘들은 어디서 추출할까요? 대략은 바닷가에 있는 산호초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조개 껍데기 이걸 갈아가지고 칼슘제를 만든다니까요. 이런 칼슘제는 물에 넣게 되면 녹지가 않아요. 이온화가 안 됩니다. 유기칼슘은 물에 들어가게 되면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토레이트를 물에 넣게 되면요. 곧바로 물과 접촉을 하면서 녹는 거예요.
다른 칼슘들은요, 물에 들어가면은 안 녹아요. 그러면 왜 그걸 쓸까? 싸니까, 저렴하니까요. 그리고 이론상 그 안에 칼슘이 있기 때문에 마치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들이 이론에 의해서 흡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내요. 그럼 그들이 정말로 모르고 만들까? 알지요. 왜 몰라요? 아는데 왜 그렇게 만들까? 목적은 돈 버는 거니까 상업적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는 거죠. 건강 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고 수요가 있으니까요. 칼슘비를 찾으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거든. 막 먹어도요. 이 칼슘이 내 몸에 흡수가 되려면은 무기질의 비율이 맞아야 되고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칼슘을요 뼈에 착착착 달라붙게 해요.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접착제 역할을 하는데 비율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기질이 비율이 맞아야 되는 거야. 자, 이것을 뼈로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에 필요한 것이 갑상선에서 나오는 칼시토닌 호르몬이에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칼슘이 뼈에 들어가서 뼈에 작용하고 뼈가 직립보행을 하고 완충작용을 하고 충격을 흡수하고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사용된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 이 칼시토닌 호르몬 요것은 그리고 요거 뒤에는 부갑상선이 있습니다. 호르몬들이죠. 칼시토닌 호르몬은 칼슘을 먹게 되면 뼈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칼시토닌이 하는 것이고 뼈에 있는 것이 혈중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부갑상선 호르몬, 파라토르몬 호르몬이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에 걸려가지고 갑상선을 제거하거나 갑상선 항진이 되거나 저하가 되거나 하게 되면요. 영향을 누가 받냐? 뼈가 받는 거예요. 갑상선은 신진대사와 체온 조절에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서는 뼈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갑상선을 절제시켰네. 그러면요. 이 칼슘이 어떻게 한다고요? 뼈로 못 들어갑니다. 그럼 혈관에 칼슘이 너무 많아. 혈관을 막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것을 갑상선 호르몬들이 많이 합니다.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 나오는데 곧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간에 가가지고 재합성을 해야 돼요. 뼈가 약해 있습니다. 골다공증입니다. 이런 얘기 할 때 사실은 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이 검사를 하면 항상 뭐로 나와요? 수치가 정상으로 나온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얘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잡아내지를 못해. 언제 문제가 나오느냐? 이미 병 들었을 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어느 기업가가 내일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럼 오늘까지는 뭐예요? 기업가로서 부자예요. 오늘까지는 부자였다가 내일은 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할 때마다 정상이야. 오늘까지는. 내일은 비정상이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사람들은 자꾸 검사하면 정상이래. 아니라니까요. 간에서 이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성이 안 돼요. 그럼 이 합성이 안 되면은 나쁜 에스트로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방을 이동시킨다고 했으니까 여성 질환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골다공증이 약해지면서 골수에서 면역이 안 만들어지니까 암으로 가는 겁니다. 제일 먼저 들여다봐야 될 것은 간이에요. 수치는 정상인데 당신은 비정상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프로그램을 짤 때 뼈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기질의 배율을 잘 맞춰 가야 주시고요. 호르몬도 잘 나와야 되고요. 먹자마자 내 몸에서 활용되는 콜라겐, 뷰티를 섭취하시고요. 하루에 30분 정도 햇빛을 쬐을 수 있도록 하세요. 물을 넉넉히 마셔주고 뼈가 약해지는 것은요. 가장 강력한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치아가 빠지는 거예요. 잇몸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뼈입니다. 골다공증이 유독 심하신 분들의 특징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잇몸이 흔들려가지고 치아가 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었죠.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